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 가공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식품 가공학의 경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제조하는구나, 어떻게 만드는구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기본 과목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화학하고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이 깔려 있어야 응용이 가능해요. 이 화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공을 하는구나, 어떻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구나, 이런 공정을 거치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 암기 부족도 유추로 땜빵이 가능하다. 떼울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학하고 생물학을 튼튼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요. 자, 그리고 가공학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있죠.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의 경우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자, 농담반 꼭 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자,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농도, 그리고 단위 환산, 그리고 반응 속도, 이렇게 총 세 가지 해서 농단반이라고 합니다. 자, 농단반의 경우는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다 싶을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필기에서도 나오지만은 필답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일단 농도 같은 경우는 많이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는 공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단위 환산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단위 환산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바로 단위 간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위와 단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단위 환산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 같은 경우, 그냥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건 다양해요. 자, 일단은 세균의 증식에도, 그리고 또 멸균할 때도, Q10에서도, 그리고 뭐 G값이라든가 D값, 뭐 L, 치사율, 뭐 등등, 뭐 F값도 하여튼간 다양한 것들을 다 반응 속도식 하나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익혀두기만 하면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자꾸 식품 가공학에서 법을 자꾸 물어봐요. 특히 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이라든가 규격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공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전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법제처를 또 찾아봐야 돼요. 공전과 법제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공에 필요한 관련된 법규라든가 유형, 그리고 또 식품의 규격 등등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유념을 하시면 식품 가공학을 어렵지 않게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80점, 90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자, 꼭 만점짜리 방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점짜리 방지는 다 틀리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60점 넘으면은 합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해두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철저히 하신다면 필답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게 될 거는 바로 공유의 도정과 관련된 거죠. 공유 가공.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공전 내용을 읽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찐쌀이 있습니다. 자, 찐쌀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을 찐쌀이라고 부르고요. 규격에 보면은 총 아플라톡신의 함량이 있고 이산화황과 납이 있습니다.
자, 이산화황과 납의 경우는 이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식품 위생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식품 위생학 강의에서 제가 이산화황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총 아프라톡신.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먼저 미생물학을 듣고 오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녀석이 누구인지는 알 거라 생각합니다. 아스파질러스 플라버스, 이 녀석이 바로 아플라톡신을 생성하고요. 아플라톡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B1, B2, G1, G2 이런 것들. 그 중에서 B1이 좀 독성이 센가 보다 1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제한을 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다? 미생물학. 자, 미생물학에서 제가 곰팡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버섯독과 곰팡이를 같이 설명했죠? 그 파트를 보시면은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념하시고, 그리고 시리얼류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전상에서 시리얼류는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넣어서 제조, 가공한 것도 얘기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 가공 기준을 보면 1회 섭취할 때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이상일 것. 자, 그리고 철, 아연, 뭐 그런 기능성 금속 원소 있죠? 자, 그런 무기염류의 기준치를 한 10% 이상이 되도록 어떻게 한다?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연령층에 한국인 1인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규격을 보면은 비타민류와 무기질은 그냥 표기시량 이상 넣으시면 됩니다. 표시량 이상 넣어주고, 대장균의 경우는, 자, NCMM의 경우는 제가 식품의 변질과 부패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일단은 5개의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군의 개수가 0개면은 카운트 안 하죠. 일단 음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암묵적으로. 근데 대장균군이 검출이 됐어요. 하지만 10개만 안 넘으면 된다. 시료 몇 개까지? 2개까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NCMM에 대한 설명은 식품의 변질과 부패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그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정. 자, 찐쌀과 시리얼류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뭡니까? 도정이죠. 자, 도정의 정의를 볼게요. 곡류의 겨층을 제거하여 내부의 배유 부분만을 얻는 조작이고요. 자, 여기서 도정의 4가지 원리가 나와 있죠. 어떤 거예요? 마찰과 충격, 그리고 찰리와 절사. 이 4가지가 도정의 원리다. 그리고 표피 제거, 성분 분리, 크기 감소 등을 꾀하여 식품 품질의 개선 및 이용성 증가를 목적으로 도정을 하게 된다. 이것도 보시고, 자, 여기서 도감이라고 하는 건요, 제거된 배아와 겨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거된 양이에요. 그리고 정미는 도정된 쌀의 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도정 과정을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별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를 골라내겠죠. 정성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겨라든가 현미 재현을 통해서 일단 완겨와 현미를 일단 분리를 해놔요. 일단 재현 과정으로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완겨를 날려보내고 이제 현미를 이제 도정을 해서 선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쌀결을 같이 제거를 해놔요. 그렇게 현미에서 쌀결을 제거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백미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도정도를 좀 조절을 해주면은 현미에서 뭐 5분 도미, 7분 도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도정률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일단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도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깨끗한 백미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틀렸어요. 자, 이거는 현미를 가공해갖고
얼만큼의 정미를 얻는지를 나타내는 그 비율이에요. 한마디로 이 도정률이라는 거는 수득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를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그 수득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비율을 도정률이라고 하고요. 자, 도감률은 뭐 바꿔 얘기하면 얘는 손실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미전에서 그 도정된 정미만큼 빼면 어떻게 돼요? 현미에서 정미를 빼면은 뭐 겨층이라든가 아니면은 깎여나간 쇠미 뭐 등등의 양이 나오죠. 자, 현미 무게에서 쇠미라든가 겨가 그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쌀 얻어내는 정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손실률을 바꿔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정률과 도감률은 그냥 수득률, 손실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자, 그리고 도정의 원리.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원리 있었죠? 마찰, 찰리, 절삭, 충격 이렇게 있다. 일단 마찰은 뭐 비벼서 그 나오는 그런 성질이죠. 뭔가 두 가지 다른 물질이 이렇게 긁히면서 되는 게 마찰이다. 그리고 찰리는 마찰력을 강하게 작용시켜서 공리면의 표면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 원리가 찰리다. 절삭은 뭐 잘라내는 거죠. 공립의 조직을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충격은 자, 충격을 주게 되면은 잘 떨어지지 않던 게 그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충격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마찰과 찰리와 그리고 절삭과 충격 이렇게 네 가지 원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